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뭐 4대 기업, 5대 기업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투자할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실적과 앞으로의 배당, 그리고는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의 이게 좀 저점 계산 같은 거, 말 그대로 보유 가치 계산을 보면서 접근하시면은 앞으로는 기회가 좀 더 늘어나고 있다, 늘어날 수 있다. 충분히 뭐 공부량에 따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SG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네. SG 터지고 좀 구독자분들이 이제 제가 그 터지기 전에 6만 명이었거든요. 네. 구독자분들이 10만 명까지 올라가고 와. 그러고 난 뒤에 뭐 여러 채널에 나가면서 또 새로운 채널에도 많이 나가고 그러고는 최근에는 이제 좀 CJ, CGV 관련돼 가지고 또 어떻게 또 약간 그 전달이 좀 잘 돼가지고 네. 덕분에 지금 구독자가 12만 3천 명 정도까지 2배 되셨네요. 네, 2배 됐습니다. 그럼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되신 건가요? 네, 2달 만에요. 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엄청난 속도인데. 아, 근데 이거 CJ, CGV 네. 이거 물어봐도 되긴 하나요? 네네네.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라기보다는 유상증자가 필요했던 종목이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회사가 힘든 유상증자는 주주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회사가 돈이 되는 유상증자는 주주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 그대로 회사가 돈이 필요하고 사업이 어려워서 뭔가 어디서 대출을 땡긴다든지 아니면 사모펀드한테 찾아가서 돈을 좀 부탁을 하면은 높은 이자를 부릅니다. 근데 그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주주분들한테 돈이 좀 필요합니다. 사업을 더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유상증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돈이 필요한 기업이었고 이제 그죠 망하지 않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종의 뭐 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 부채를 갚아야 되고 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니까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너희가 손해를 보는 데다가 내가 돈을 넣는다. 그것도 같이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이겠지만 발전하는 그런 사업에서는 기존 소액주주들한테는 기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경우는 사모펀드가 이자율도 없이 돈을 막 몇천억씩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은 본인들은 뭔가 좀 그 손해도 좀 보게 되죠. 왜냐하면 유상증자하는 만큼 현금을 당장 넣어야 되는 거고 네. 이게 만약에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에서 돈을 넣는다 그러면은 뭐 1년, 2년, 5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는 동안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스톡옵션 같은 걸로 지분율을 유지를 하면서 경영권 방어도 할 수 있고 그리고는 소액 주주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은 이제 대주주의 능력에 따라서 지분이 깎이게 되지만 이 부분은 또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으면은 이제 투자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대주주가 어떻게 보면은 페이백이라고 우리가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주주가 옵션을 걸 수가 있어요. 너네가 투자한 돈 중에서 일부는 내가 그걸 지분을 그대로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고 너네한테 투자 기회를 줄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모펀드도 이게 돈을 벌고 대주주도 돈을 버는 방식으로 유상증자 시장 말 그대로 이 자본시장 자체가 조금 왜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개인 투자자들 소액 주주들이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기관들이 돈을 벌게 되고요. 우리가 돈을 벌기 어려운 기회는 말 그대로 이게 회사가 어려운 기회는 우리한테 이걸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식의 경향이 많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어찌 보면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CGV 유상증자 일단은 뭐 금액이 14,000원 주식을 7,000원에 증자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앞으로 신사업에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구주주를 상대로 하는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불균형,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뀌면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증자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증자를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더 큰 사업을 할 것이고 더 발전할 것인데 이것에 있어서 기존 주주들도 우리와 함께 성장을 합시다라고 유상증자를 하게 되고 그 부분은 기꺼이 주주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분은 주가의 호재가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는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의 오너십 마인드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이게 우리나라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부 상업펀드와 대주주분들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 우리는 돈을 벌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시장에는 좀 이후에 공개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증시를 좀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게 장투를 할 수 없는 게 언제든지 뒤통수 맞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참 그게 소형주 같은 것들, 중소형주 같은 것들 보면은 막 그 이제 대주주분들이 주가도 관리하고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투자하기 어렵다 이런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찌 보면은 점점 목소리를 키워 나가야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뭐 기관들의 혹은 대규모 자금만 필요한 게 아니고 소액 주주들 역시도 대한민국의 뿌리로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소액 주주에 대한 뭔가 뭐 주주 환원부터 그리고는 새로운 뭐 투자 기회까지도 대부분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반대로는 그것 때문에 한국 시장 투자를 왜 하냐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왜 하냐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 점점 바뀌어 나가야 우리나라도 이제 그냥 제조업 선진국이 아닌 소프트 파워라고 부를 수 있는 금융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CGV 같은 거는 진짜 국민들이 모르는 분이 없는 정도의 그래도 기업일 텐데, 이런 기업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참 그긴 게, 그러니까 이름 없고 좀 그런 데서 하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막 유명한 기업들이 하면은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만 믿고 투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이제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에서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주식이 있고 나쁜 주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좀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네. 좀 많은가요? 한국에 보실 때? 좋은 주식이요? 네. 좋은 주식도 찾아보면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은 좋은 주식이 80%라고 했을 때 한국은 좋은 주식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도 있긴 있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오히려 한국 시장을 더 어렵게 봐야 되는데 이게 한국 시장이 또 유동성도 많고 변동성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좀 쉽게 접근하셨다가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점점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를 되게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서브프라임 그때부터 해오셨잖아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얼굴은 굉장히 동안이시고 젊어 보이시는데 역사가 깊으신데 그 20%에 속하는 기업에 뭐가 있었어요 그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20%에 속한다라는 게 말 그대로 둘 중 하나예요. 주주들한테 주주 환원을 잘해주느냐라는 것과 말 그대로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냐라는 것과 나머지는 꾸준하게 이제 재투자를 하든 뭘 하든 꾸준한 실적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좋아하는 게 영업이익률이 높고 그 다음에는 기술력이 좋은 기업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과거에는 좀 많이 투자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다나와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다나와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이라는 시대가 펼쳐지고 난 뒤에 그 부분에서 이제 용산 전자상가를 어찌 보면 인터넷에 옮겨 놓은 컴퓨터를 사고 팔고 부품을 사고 팔고 이런 부분에서 특화를 가지고는 가격 비교라는 시스템으로 약간은 특화된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그런데 그쪽이 또 꾸준하게 주주 환원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우상향을 계속 했었고 이제 그런 구간에서 뭐 실적도 성장하고 주주 환원도 같이 성장하는 측면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해서 좀 장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M&A가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M&A가 되면서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딱히 움직임은 없어요. 그런데 뭐 그런 종목들을 또 발굴하시면은 분명히 중소형단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말 그대로 미국처럼 주주와 함께 성장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내비치고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다 보니 찾기가 어려서 그렇지 찾아보면은 투자할 만한 종목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좀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분들한테 그러면 무슨 종목 사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뭐 현대차, 기아,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런 기업들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갖췄고 그러다 보니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과 그 다음에는 어찌됐든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 그대로 지난 차트를 보시더라도 삼성전자가 뭐 IMF 때 샀으면은 지금 뭐 몇백 배를 벌었느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같이 이제 끌고 가고 있고 글로벌에서 탑티어라고 부를 수 있는 뭔가 첨단 제조업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좋은 실적을 내다 보니 결국 우상향을 할 거다. 이런 거 사세요. 라고 전문가분들이 되게 좀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그쵸 뭐 책임질 일이 발생할 일도 없고 네. 그래서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그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로 떠오르는 기업을 찾기가 어렵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떠오르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중간에 M&A가 되고 난 뒤에는 기업 구조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주주보다는 그냥 기업의 성장만 이제 좀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보유 가치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보유 가치 측면에서 가치가 좀 낮은 기업들이 많고 초기에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점점 이제 성장을 하면서 보유 가치가 낮아지는 기업들도 존재를 합니다. 네. 실제로는 이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상장하고 난 뒤에 몇 년은 주주환원을 잘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성장도 정체가 되면서 오히려 주주환원도 줄여버리는 네. 이런 기업들도 좀 여러 봤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결국 주가가 안 좋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좀 주의할 게 많다. 음. 이거는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나와 같은 경우도 좀 성장이 정체돼서 매각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니요. 이 엑시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다나와를 창업하신 분이 청년창업가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시키고 그러고 난 뒤에 결국에는 이 사모펀드 쪽에서 사갔거든요. 그러면서 뭐 다른 기업이랑 합병을 하면서 글로벌 물류, 글로벌 쇼핑 이쪽으로 뭐 진출하겠다라는 큰 그림으로 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제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창업하신 분은 이제 제대로 이제 부자가 되신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에는 좀 어떤 주식이 좀 좋은 주식으로 보이세요? 좀 가격, 주가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몇몇 그룹사들이 존재를 해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꾸준한 주주 환원을 주장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그런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본인들이 번 돈을 3년치를 때려가지고 프리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그 재무제표상의 지표에서 절반 50%를 배당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부터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이었습니다. 3년치에 번 돈의 50%를 배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실제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매수 매도를 안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주주 환원이 좀 약하다 보니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 같은 경우는 또 재밌게 오르는데 그러다 보니 단기 트레이딩용 기업으로 계속해서 좀 트레이드를 하고 말씀을 드렸다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의 조건을 완전히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 가능한 투자가 된 기업이다. 이렇게 되면서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올해 제일 많이 번 기업이 하이닉스다. 왜냐하면은 바닥에 대해서 혹은 저점이라는 부분과 주주환원이라는 부분에서 뭔가 조금 안정성이 생겼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LG에서 독립한 LX그룹이 있습니다. LX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열사를 보시면은 주주환원율이 한 20에서 30%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LG그룹 같은 경우에도 주주환원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럼 주주환원이 확대되면은 어떤 식으로 저점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를 보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뭐 4대 기업, 5대 기업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투자할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도 뭐 3년치에 번 돈의 50%를 배당 재원으로 쓴다고 했는데 나머지 계열사들도 보시면은 대충 40에서 50%를 배당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번 돈을 기준으로는 상당히 배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모두 다 주주환원 확대를 외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과거의 뭐 차트, 과거의 실적, 과거의 배당을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실적과 앞으로의 배당 그리고는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의 이게 좀 저점 계산 같은 거 말 그대로 보유 가치 계산을 보면서 접근하시면은 앞으로는 기회가 좀 더 늘어나고 있다,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하고 이렇게 50%를 배당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글로벌 평균치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글로벌 평균으로 보시면은 기업이 만약에 1,000억을 벌었다고 하면은 대충 50% 정도를 주주한테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는 기업이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다 달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기업의 안정성 혹은 성장성을 위해서도 오히려 좀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100%를 달라고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평균을 내보면 40%에서 50% 정도는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을 특히 삼성그룹을 제외하고 나면 20%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대부분 반도체 혹은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아니면은 기업의 규모상 자동차, 철강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기업 자체의 규모와 그 다음에는 버는 순이익 전체 안정성까지 다 포함하면은 제일 돈을 잘 버는 섹터는 은행입니다. 근데 은행을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배당 성향 말 그대로 번 돈에서 어느 정도 배당을 주냐 했을 때 20%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4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거를 3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추가로 자사주 소각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주주환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랑 많은 분들이 좀 비교를 하십니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다 합치면은 우리가 배당도 주주환원이라고 하죠. 그리고는 자사주 매입 소각도 주주에게 투자를 돌려준다라는 측면에서 요 두 개를 합친 거를 총 주주 환원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 주주 환원율이 60에서 70%, 기업에 따라서는 80%까지 나오는 곳들이 많습니다. 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도 성장하고 시장도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한다. 그리고는 기업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유를 확인하고 난 뒤에 마땅히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은 모두가 나서서 돈을 투자를 하고요. 오히려 그걸 호재로 인식하는 이유도 얘가 정말로 유상증자에 성공하고 본인이 그리는 그림을 그려내면 네. 모두가 다 윈윈한다. 라는 측면으로 계속해서 혁신이 만들어지고 자본시장이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와, 멋지네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도 조금씩 변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문화가 좀 바뀌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지겠죠. 점점점 주주환원이라는 측면에서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는 장투를 해볼 만한 그러한 뭔가 좀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고 좀 이게 앞으로는 뭐 긍정적이겠지만 지금 당장을 봤을 때는 여전히 변화해야 되는 부분은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기업 중심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갖고 막 들어오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막 어떤 주식이 날아갈까 그런 거를 좀 고민했다면은 시간이 가면서 뭐 한 번씩 하락도 경험하고 뭐 횡보도 경험하고 그러시면서 또 공부가 깊어지면서 외국과도 비교하고 결국 이렇게 주주환원 이슈까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17년, 2018년도에 미국 투자 혹은 뭐 해외 투자, 뭐 중국 투자 이런 얘기하면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과거 펀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중국 펀드 관련돼서 그런 거 반토막도 나고 반에 반토막도 났는데 뭘 해외 투자를 하냐? 해외 투자하면은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고 환전하는 부담감이 따르고 그러는 그런 부분에서 밤에 투자해야 되는데 밤에 트레이딩 해야 되는데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주식은 맨날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많은 스피커분들이 혹은 많은 분들이 뭐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미국은 굳이 뭐 이렇게 하루하루 대응할 필요도 없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테슬라처럼 혹은 엔비디아처럼 혹은 애플처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사놓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기업을 사놓으면 좋겠니? 그리고는 미국이 또 혁신을 하는 또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그런 종목들을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되겠니? 이런 식으로 좀 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면서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는 우리나라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보고서가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을 비교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피어군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기업들의 뭔가 실적, PR 이런 걸 다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를 산정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좋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식으로 조금 계산을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는데 디스카운트 받는 이유가 보유 가치가 낮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미국이 비싼 이유는 미국의 지수 자체의 PER이 비싼 이유는 미국은 보유 가치가 높기 때문에 네.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나리오와 이제 1년만 2년만 지나도 분명히 익절할 수 있다는 건 믿음이 존재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PER을 좀 높게 봅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기업을 올려치기 하기 위해서 해외에 비교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올려치기가 아닌 다른 나라의 경영 마인드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 마인드가 같아지면은 그러면 우리나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오늘은 바뀌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뀌어야죠. 우리 바꿔 나가야죠. 네.
그 낮에 요즘에는 낮에도 미국 주식 사더라고요. 네. 음.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 그런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낮에 사는 거랑 밤에 사는 거랑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들 기준에서는 조금 생소한 컨셉일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시 반이 끝나고 나면 시외 단일가라 그래서 음. 단일 호가 트레이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미국은 실제로 빅테크 중요한 기업들이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도 오히려 장중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고 그래요. 그때도 호가가 0.01달러 1센트 단위로 움직여요. 그리고는 그때 우리가 매수 매도를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말 그대로 이제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거래하는 시장이고 그 전에 1시간, 뭐 그 전에 30분, 장 마치고 뭐 30분 혹은 장 마치고 그 2시간 만의 시간 동안 기관들의 이제 좀 대량 거래 이런 것들만 발생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나쁜 포인트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시간의 단일가라는 그런 뭔가 시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거래가 없다 보니 작은 돈으로 호가를 조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걸 호가를 조작하고 난 뒤에 다음 날에 시간에 상한가를 만들고 그리고는 6시가 넘어가면은 다음 날 이런 게 올라간다라는 리딩방의 문자가 오고 맞아요. 그거네. 네. 그러고 난 뒤에 또 장초 거래에서도 적은 돈으로 아이고. 호가를 만들 수 있으니 네. 말 그대로 뭐 점상, 갭상 이런 걸 만들고 맞췄다. 예, 우리는 맞췄다. 어.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게 만약에 미국장처럼 그냥 자유롭게 호가가 풀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시간 외 시장에서도 자유로운 거래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코인 시장처럼 24시간 열자 이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을 보자 그러면은 미국 시장은 우리가 뭐 선물 트레이드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선물 트레이드는 하루에 23시간이 열려 있어요. 네. 선물, 옵션, 파생 상품 시장이 23시간 동안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상황에서 아니 선물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현물 거래도 같이 프로그램으로 연동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정규장의 호가창이 열리는 건 아니지만 시외에서도 계속해서 정규장만큼의 뭔가 유동성과 트레이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낮에 미국 주식을 정상적인 거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조금은 과거죠. 말 그대로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에만 열어놓고 그리고는 또 시간에서 혹은 뭐 장전에서 뭐 적은 돈으로 이렇게 뭐 트레이드가 발생을 하고 다른 트레이드가 막혀 있으니까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것 때문에 또 피해자도 발생한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조금씩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는 미국장 낮에 사시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네, 낮에도 트레이드 하실 수 있고 와. 뭐 장기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나고 뭐 IR에서 가이던스 발표 나고 이러면은 또 급등락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적 발표 일정을 체크하시면서 뭐 꾸준하게 낮에만 트레이드 하셔도 충분히 뭐 공부량에 따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이 옛날에는 안 되다가 최근에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그만큼 가니까 네. 증권사에서는 또 그게 돈이 되고 네. 그래서 서비스를 이렇게 만든다는 건가요?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 이게 자유시장이라는 가장 이제 뭐 우리가 핵심되는 단어인데 시장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리고는 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식을 공급하는 게 회사고 주식을 사는 시장에 참여하는 게 수요자, 우리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수요자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장도 바뀝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한테 같이 성장하자, 잘하자, 장기로 가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이 무슨 뭐 수요입니까? 그냥 뭐 하루 먹고 하루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대다수의 수요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단기 유동성에 집중하는 편이 많고요. 미국 시장은 장기적인 성장성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시장의 색깔이 점점 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도 그리고는 주식을 공급하는 회사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뭐 제도권도 점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야겠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